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는 23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기 영업이익 4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은 지난달까지 35조 원 안팎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내놨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추정치를 잇따라 올려잡았습니다. 유한타증권과 키움증권, KB증권 등은 영업이익이 40조 원 또는 40조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바라봤고 대다수의 증권사들도 38조 원에서 39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습니다. KB증권은 D램과 기업용 SSD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견인했으며 D램과 낸드 모두 70%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상돼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0조 원 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KB증권은 190만 원으로 SK증권은 200만 원으로 목표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ADR 상장 및 AI 확산 기대감이 조기에 반영되며 주가가 빠르게 급등할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37% 상승한 116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SDI가 북미 ESS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발판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 SDI는 지난 2월 미국 누적 유틸리티용 ESS 설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성장하며 수요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미 ESS 생산 능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22기가와트시가 추가되며 매분기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의 눈높이 하향 조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유럽 중심의 점진적인 가동률 회복으로 이번 1분기 영업 손실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과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은 추가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삼성 SDI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39만 5천 원에서 58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 SDI 주가는 오늘 5% 가까이 오르며 53만 8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개발 기업 보로노이가 신약의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 공개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진행한 보로노이의 발표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을 투약한 환자 8명 중 7명의 종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VRN11은 종양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량 투여 시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장기 투약 안정성까지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글로벌 암학회에서 추가 임상 데이터 발표가 대기 중이라며 타 신약 후보 물질과의 병용 시너지까지 확인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뚜렷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로노이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내 임상 2상을 개시할 계획이며 현재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속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보로노이의 주가는 11.56% 상승한 34만 2,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주말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후 하루 만에 다시금 재봉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이란 선박 납포 작전까지 펼쳐지며 갈등이 재부각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화물선 투스카가 해상 봉쇄를 시도했으나 저지됐다며 정지 명령에 불응해 기관실을 타격했고 미 해병대가 선박을 확보해 내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은 즉각 반발하며 보복 대응에 나섰고 반관영 매체는 이란군이 미 군함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종전 과정 중 나온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를 이루고 있지만 군사 충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산업종에 대한 방어적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5% 넘게 상승했고 드론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장 기회를 찾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기성입니다. 확실히 시장이 이제 악재보다는 네. 호재에 집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는데요. 그 네. 가운데 또 코스피 8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8천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8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 미국 이란 간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계속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분명히 한 차례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코스피가 8천 갈 때까지 저희랑 네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이 재봉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중동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후장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전쟁보다는 확실히 실적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중에 4%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기도 했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6,219포인트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1,17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을 이끌어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건 기관의 순매수인데요. 1,800억 원 이상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포지션 취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요. 장 초반부터 개인이 순매수를 이어갔던 반면에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팔자세 이어갔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도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다들 잡고 뭐 공략주 보신 분들이나 히든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진입 타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 수익권을 여러 번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주요 기업들 4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실적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테니까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기다리면서 진행해보자. 어찌됐거나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계속 이제 이 역대급 실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었던 주가 가치랑은 또 다른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넘어가는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좀 특히나 좀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터치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갱신을 해서 말씀을 아침부터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 테마 순환매가 이제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광반도체부터 해서 반도체에 필요한 이 적층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런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테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큰 테마 안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이외에 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테마 안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저점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네. 특히나 뭐 저점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실적이 기반이 되는 혹은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세가 보이는 2분기에는 개선세가 보이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가면은 아마 이번 4월달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도 파트너님께서 장비 소재 이후에는 이제 또 장비 관련주도 픽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협상 역대급 뉴페이스 확인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종전 협상입니다. 수요일 국내 시간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일단은 종전 협상이 또 이제 다가왔는데 네. 사실 그 중간에 또 뭐 60일 이 종전에 대한 부분들, 휴전에 대한 부분들 내용도 나왔지만 지금 또 오늘 보시면은 다시 또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내용들도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타코를 통해서 네. 트럼프 타코를 통해서 계속 겪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이 흘러가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타격을 입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잠식되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흐름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시고 대응점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만큼의 시장에 크게 타격을 주진 않지만 여전히 이렇게 잔잔한 변동성은 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인데 뭐가 네네. 역대급일까요? 그죠, 뭐 다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뉴스 내용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어찌됐거나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역대급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벌써부터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 기대의 악수 효과를 못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급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 종목들 사실 반도체 테마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만 하시고 못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강의 시간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유익 있게 보면 또 우리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네. 또 뒷부분에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확인해 보시려면 끝까지 네네, 저희랑 함께 맞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뉴페이스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뉴페이스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새로운 이 연준 의장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에 21일 날 청문회를 거치거든요. 물론 청문회를 거친다라고 해서 바로 임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을 할 정도면은 이제 네. 바뀌는 시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문회 이후에 케빈 워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또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 하반기에 특히나 지금 전반기 보시면은 사실 거의 동결적으로 네. 뭐 상승은 아니지만 동결적으로 거의 굳혀졌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기대감이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축소가 되면서 뭐 한 번 요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 연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 이렇게 두 번 연속하면은 조금 불안한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 이 후보자, 연준 의장 후보자로서 나오는 사람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또 흐름이 좀 결정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만약에 내가 성장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네. 케빈 워시가 좀 좋은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바라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유가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는 발언들을 내놨는데 이제 새롭게 케빈 워시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또 성장주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기회를 찾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 강기성 파트너님이 장중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또 장 전에, 장 마감 후에도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혼자 오늘 시초가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기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 통해서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전, 장 마감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오늘 픽앤컷 어떻게 꼽아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확인됩니다. 네, 로보티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안에서 좀 향방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로보티즈는 보니까 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실적 장세다.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될 만한 뭐 수주라든지 공급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주들은 이 실적이 연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애플 등으로 이 로봇 손과 관련된 부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시장의 상승이 나올 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특히나 로봇주들 테마가 올라갈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로보티즈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현재 보시면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구간에서의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다가 공급의 형태까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건 이제 차트까지 같이 보시면은 제가 물론 이 로보티즈 관련해서는 뭐 단기 단타 종목으로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수익권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가격대에서 지금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형태로 지금 깔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가 이제 시작인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로봇주를 잡고 간다. 그러면은 이런 로보티즈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들어가는 업체들. 그래서 요 종목들은 36만 원, 37만 원까지도 돌파를 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뭐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신고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내용들 나와주게 되면 분명히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목표가 37만 원으로 잡고 로보티즈는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판주들 좀 쉬어갈 때 파트너님이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주들도 좀 최근에 쉬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유진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픽일까요? 네, 사실 뭐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 제가 이제 뭐 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뭐 증착 장비부터 시작해서 시가격 특수 장비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유진테크 종목을 또 들고 와봤는데 어찌됐거나 제가 아침에 강조를 좀 드렸죠. 오늘 보시면은 증착 장비 관련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라간다고 제가 원익 IPS랑 유진테크랑 뭐 나머지 종목들을 엮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테일러팩 관련해서 투자 확대 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왜? 어찌됐거나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는 했지만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삼성이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외에도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도 테일러팩 관련해서 이제 투자 확대를 가져가는 부분들, 그럼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파운드리 업체 아니면은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즉각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은 이제 24일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전부 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죠. SK하이닉스도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차트 잠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종목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내려올 때마다 요거는 잡아두면 된다. 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뭐 이거를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실 필요 없이 이거는 실적 발표 나오면은 그때 재료에 맞춰서 제가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료가 나오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거 분기 실적 발표 4월 말 5월 초까지 들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실적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이것도 신고가로 잡고 진행을 해볼 테니까 한번 가격대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테크 신고가까지 터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또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미반도체인데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좀 묻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이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삼성전자 발표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어찌됐건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상승폭이 좀 변동성 폭이 조금 이번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때보다는 좀 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가져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부분들 이 장비 새로 나온 장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독자적인 그런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신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공급사, 글로벌 빅테크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반도체 한번 기대감을 걸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들고 왔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계속 신고가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떨어질 때 이 외국인 매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 이 구간, 박스권 뭐 중단부 부분부터는 또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여져요. 오히려 매도가 약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밑에서의 물량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정확하게 타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또 신고가 올라가는 그 랠리의 순간에 또 탑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5만 원으로 해서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눈높이를 높여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좀 관심 있었다 혹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기성 파트너님이 자세한 전략들 무료 공부방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는 컷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 SK이노베이션, 제주반도체 확인됩니다. 네, 먼저 클로봇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클로봇은 사실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투자 확대를 가져가는 부분들로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게 이제 신규 상장 들어오게 되면은 뭐 8월 달까지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는 상방이 좀 제한된 흐름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클로봇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닥 눌림목 구간을 조금 잡아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한 4만 원대 여기까지 눌리더라도 사실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나. 대신에 이제 8월달, 9월달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을 버틸 수 있다라면은 저점에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 사실 요 4만 원에 5만 원 가격대 넘어가는 구간은 사실 올라갔으면은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구간은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아무래도 매매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로봇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박스권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찾아볼 수도는 있겠는데 아무래도 단기 대응이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네, 클로봇 좀 더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흐름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네, 이 뒷부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제주 반도체 이 종목들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들고 왔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주 관련된 부분들은 흑자로 잘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좀 흐름이 좀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들고 왔고 뭐 차트만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주시면은 요거 이제 13만 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또 꼬리 다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지금 시즌에 맞춰서 그런 재료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그 내용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 차례 더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뭐 11만 5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진입하실 분들 혹은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제주 반도체도 이제 제가 여러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종목은 좋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 제주 반도체는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수출 나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돌아서는 시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연이 되고 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연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차트 잠깐만 빠르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빠지는 구간 있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빠지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료마저도 그렇게 겹쳐버리니까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끝부분까지는 일단은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컷 종목으로 들고 왔고 나중에 눌림목에 나오면은 그때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또 참고를 해서 한번 제주 반도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의 픽앤컷 같이 확인해 봤고요. 픽 종목 오늘 로보티즈,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 나는 좀 관심이 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가 하나 나갈 텐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키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 대시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나는 혼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회에 어떻게 포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께서 이 밴드 통해서 전략들 제시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강기성
강기성 파트너님이 장 전에 장 마감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 중에 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세한 전략들 좀 제시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끝난 이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 전에는 내가 어떻게 시초가에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주요한 테마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파트너님께서 뭐 기판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항상 저점에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저점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공략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실적과 이슈에 따른 수혜주 한번 찾아보자. 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기보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고 와봤고,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 이란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실적, 테슬라, 뭐 보잉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적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의 종목들은 그 어떤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적어왔는데, 자, 일단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거, SK하이닉스 23일 아침 일찍, 그러니까 내용 나오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미국장이 열리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것 외에도 뭐 21일 날 4월 21일이죠, 1일. 4월 21일 날 이제 뭐 종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케빈 허시 의장의 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금리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성장 종목들 들고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컷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있었어요? 그죠? 제주 반도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금리가 좀 인하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를 단축할 수 있는 재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런 종목에 물려 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실적이 이제 잘 나오게 된다, 뭐 40조, 50조 원이 이제 영업이익이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볼 만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사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쪽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장비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사실 오늘 또 장비 종목으로 히든주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장비 종목들 뭐 여러 개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뒷부분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와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물론 테슬라 하면은 2차 전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테슬라 쪽에서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 근데 직접 생산하려고 보니까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일러 팹이라고 해서 투자를 몇 조 원씩, 수십조 원씩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삼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뭐 어찌됐거나 투자가, 대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기존의 장비 업체들, 그리고 파운드리, 뭐 후공정, 이런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관련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실적, 확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쵸,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요. 얼마나 이 캐펙스를 확대할 건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거고 설비를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장비,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사실 테슬라를 통해서 2차 전지도 올라갈 거예요. 2차 전지도. 2차 전지도 올라갈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공약주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2차 전지의 아들로서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50%, 100%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제가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 부분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거나 지금 뭐 이런 내용들, 어떤 수혜주들이 받는다. 뭐 장비 종목들, 증착 장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증착에 들어가는 구멍을 뚫는 그런 뭐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마다 뭐 찌꺼기를 제거하는, 아니면은 또 막을 씌우는 그런 소재 업체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저점 공략해서 또 수익 드렸죠. 여러 번 수익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남아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덕산테코피아. 자, 요거는 뭐죠? 그쵸, 바로 소재 기업입니다. 소재 기업인데 뭐 거의 잡자마자 한 30% 넘게 수익권에 올라갔고, 지금 목표가 터치하고 한 번 더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제가 이제 24,500원, 25,000원 드리고 그 위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목표가로 31,000원 이렇게 이제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31,000원 또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31,000원 여기네요. 31,000원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거나 반도체 이 소재, 그러니까 필수 그 전구체 쪽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물론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이 높고 1위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급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으로 공급이 들어간다라는 소식들이 이제는 나왔을 겁니다. 그죠? 실적 발표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확정 실적 발표도 4월 말에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가격대 넘어가면은 한 번 더 52주 신고가 31,000원대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덧붙여서 사실 이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랑 딱 맞는 종목이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딱 겹치는 구간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유튜브에서는 조금 과장을 못해가지고 요거는 세 자릿수 수익률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드렸던 종목이니까, 혹시나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대응점 받아 정확하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 도전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전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전부 다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도전제를 전부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소수만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아까 실적 발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물론 뭐 큰 기업들이 수혜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 어떻게 보면은 숨은 히든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음극재에 필요한 그 도전제에 대한 매출이 그냥 바로바로 포함이 되거든요. 실적에.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장세,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이 역대급 실적 지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바닥에 깔려 있는 가격대죠. 이 가격대에서 안 올라가겠냐고. 그래서 제가 목표가 처음에 75,000원 드리고 지금 85,000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9만 원까지도 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85,000원 찍는 거 보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장 마감쯤에 보니까 84,8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84,800원. 네,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로는 95,000원. 나중에 밴드에 이것도 올려드릴 거니까 내가 대응 혼자서 힘들다. 아 이거 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목표가 설정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게 되는데 고점에 올라갈수록 여기서부터는 어디서 내가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전에 이제 픽앤컷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신고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이 구간이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월봉 주봉으로 보시면은 윗구간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너튜브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간 마치고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 SDI 제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추가 진입까지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차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트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 이제 거의 100% 수익권까지 3번이나 잡아드렸어요. 최초에 이제 밴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이 종목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목표가를 57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터치하면은 제가 그 위에 목표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의 현재 뭐 실적, 매출, 뭐 ESS에 대한 부분들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ESS에 대한 부분들. 요거 이제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캐즘 된다 해서 작년 4분기에서 1월 달 넘어올 때 그 실적들이 반영이 안 되다가 지금에서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ESS 매출이 호조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제가 2차 전지 뭐라 했어요? 그렇죠.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만 일단 봐라고. 보면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자세한 전략을 또 밴드나 아니면 너튜브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무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탄탄합니다. 삼성 SDI는. 워낙에 이 기업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증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많이 깔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가 굉장히 이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는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금리가 동결되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간다. 이게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내용들 토대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 자 PSK홀딩스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이 장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또 보시면 바닥권 깔려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시장 흐름 때문에 깔려 내려오길래 바로 말씀을 드린 거야. 저렇게 추가 대응 전략 가져가자. 그러자마자 목표가 찍고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신고가 목표가 잡아드렸죠. 밴드 13만 5천 원. 요거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직 적층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낸드 관련된 부분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후성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요 이제 가격 육부라 인산 리튬 텅스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 이제 2배 올랐다. 그 주말 지난 새에 월요일 날 6배 올랐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지켜보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15,000원 드렸죠. 15,000원 드렸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또 조정받고 단기 과열됐습니다. 단기 과열되어 있는데 요거 또 풀리고 나면은 한 번 더 흐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개 남았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제가 밴드에 적어드렸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수페타시스, MLB 기판,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구글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 이런 기업들은 한번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우상향 패턴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판 관련해서 어찌됐거나 매출 비중이 거의 3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도 3배나 올랐어요. 곱해 보세요. 9배나 올랐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9배나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목표가 15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밴드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요것도 이제 잡고 제가 이제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추가돼요.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이렇게 반등권 만들어내면서 현재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요 목표가 도달을 해서 제가 목표가 4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것도 밴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OLED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지금 자회사 통해서 리튬 또 판매를 하는데 뭐 매출이 900억 이상 이렇게 또 기존에 깔려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OLED랑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약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약주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1월달, 2월달 계속 잡아드렸어요. 계속 잡아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이 유럽 양극재 출하하는 거 요거 실적 바로 돌아서고 있고요. 특히나 로봇 ESS 시장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제는 돌아서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양호 혹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ESS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보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장세에서 아마 한 단계 점프업하는 그런 흐름들 나올 거다. 특히나 보야 될 게 이 리튬 관련해서 재련소, 인도네시아 재련소가 올해 1월부터 재련소 실적이 100%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반영되면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 뭐 3번이나 말씀드렸는데 4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15만 6천 원,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해서 에코프로 한번 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장비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 요거에 맞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HBM4 필수 솔루션 장비와 그리고 2나노 공정 표준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실적이 2분기에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성장성에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빅4, 그러니까 고객사 2나노 공정 투자 확대 이런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적 1분기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2분기에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서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눌림목에서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순간에도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아가야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수익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아들이 되겠다라고 강기성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공략주는 에코프로고요. 좀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히든 종목 종목명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강기성 파트너님 전략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죠, 오늘? 네, 오늘 유튜브 통해서 확실한 내용들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